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모성애라는 말, 아름다운 말이지만 나와 내 엄마 사이에는 그런 것이 통용되지 않는 건가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중요한 순간에 나를 멀리한 엄마가 너무나도 미웠고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엄마는 엄마였고 저는 그냥 철없는 자식이었네요. 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너무 어릴 때 돌아가신 터라 제대로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4살이었고 왜 아빠가 안 오냐고 물으면 출장 갔다고 하던 엄마였습니다. 그러다가 진실을 알게 되었고 아, 그렇구나 했습니다. 원래 있었던 것이 없어져야 허전함을 느끼고 슬픈 것을 알 텐데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안 계시니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남기고 간 재산이 좀 있어서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엄마는 재혼할 생각도 없으셨고 저와 제 오빠를 키우는 것에 오로지 집중하셨습니다. 오빠는 오빠 나름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도 명확했고 머리도 명석해서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모질이인지 왜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여기저기 관심도 많은지 오늘은 공무원이 하고 싶었다가 내일은 애견 미용이 하고 싶고 또 오늘은 20살 어린 나이에 차가 갖고 싶어 엄마를 조르고 결국 얻어내고 그래야만 속이 풀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가 없었던 탓인지 엄마나 오빠는 저에게 엄청 관대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주었고 먹고 싶은 것은 무조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 아나무인으로 살아왔고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것이 엄마 탓도 아닌데 괜히 엄마가 믿고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가는 오빠를 보면 질투도 나고요. 저한테 늘 바른 소리만 하던 오빠가 짜증나서 늘 소리 지르고 못되게 굴었죠. 그렇게 성인이 된 이후에 계속 밖으로 돌았습니다. 아버지와 살던 집을 팔지 않고 놔두셨는데 저는 그 집에서 생활을 하고 엄마, 오빠는 같이 지내고 그랬습니다. 집에 오라고 해도 안 내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어느 순간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부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워낙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여기저기 관심도 많았던 저였기 때문에 각종 모임을 많이 했습니다. 발달한 시대에 살아서 그런지 그런 모임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고 다양한 분야의 여러 사람들과 만나며 교류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18살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이웃남이었고 애가 둘이었습니다. 머리도 벗겨진 배불뚝이 아저씨였지만 그냥 너무 어른 같은 모습이 좋았습니다. 또 만약 혹시 아빠가 살아있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죠. 남자 혼자 애를 키우며 정말 근근히 살아가는 그였지만 어릴 때 꿈꾸던 가수의 꿈을 잊지 못하고 기타를 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랑도 기타 동호회에서 만나게 된 것이고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라는 그늘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고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던 제가 그냥 차분하게 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었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냥 만날 순 있어도 결혼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했죠. 그래도 전 갖고 싶은 것은 가져야 하는 성미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망가질까 저를 거부하던 그 사람도 제가 그렇게 애정 표현하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니 조금씩 마음이 열리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약속 하나를 하자고 했습니다. 본인의 가정이 아내의 외도로 무너졌다고 하더군요. 처음 듣는 속 얘기라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20년 뒤 네가 40살이 되었을 때 본인은 환갑의 나이에 가까워 오는데 이렇게 머리 벗겨지고 배 나온 아저씨를 네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대답했고 정말 네가 그럴 수 있으면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본인은 정말 평생 저만 사랑한다면서요.
그렇게 둘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엄마한테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요. 그랬더니 나이도 어린데 무슨 결혼이냐고 하시면서도 누구냐고 물으시기에 대충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미쳤냐면서요. 당장 정리 안 하면 호적에서 판다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오빠는 저의 편일까 싶어 말하니 정말 죽고 싶냐며 그놈 잡으러 간다고 어디 어린애 인생을 망치로 드냐면서 절 나무랐습니다. 그 사람과 집에 선물을 사들고 가도 그 선물을 던져버리며 당장 나가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놈이랑 살 거면 이제 인연 끊고 살자는 엄마를 뒤로 한 채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엄마와 오빠가 너무 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다는데 왜 허락을 하지 않을까 싶고 정말 엄마라면 내 행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어린 나이라 많이 철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대못을 받고 인연 끊어도 좋다며 나간 것은 정말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원했다면 어떻게든 마음을 돌릴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연락을 안 하고 2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던 제가 밖에서 돈을 벌고 아이들도 돌보려니 정말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지만 나름 행복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저한테 엄마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신기하고 좋던지.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고 삶이 팍팍했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한 길이고 평생 변덕만을 일삼아왔던 제가 그 사람이 변함없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많이 성숙했다고 느낄 정도로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던 둘째 아이가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뇌종양이라는 게 어른들에게만 생길 수 있는 병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뒷일은 생각 안 하고 일단 입원시켜서 수술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비 중간 정산을 하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병원비라는 게 이렇게 큰 돈이 드는지 태어나서 그때 처음 알게 되었으니까요.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 넣었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어린 나이라 어디 가서 빌릴 수도 없었고 남편 친구 중에도 그만한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빌린다고 해도 앞으로 갚을 길이 막막했고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부탁을 할까 생각도 해봤으나 정말 염치도 없고 제 말을 들어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무르신 분이었지만 엄청나게 강단 있고 대쪽 같은 분이셨으니까요. 그런데 저한테 인연을 끊자고 하셨을 때는 정말 결심을 하신 것이었고 실제로 2년간 저한테 전화 한 번 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던 중에 어떻게 아셨는지 절 찾아오셨습니다. 애가 많이 아프다고 들었다고 하기에 어떻게 소식을 아냐고 하니 계속해서 제 소식을 수소문해서 듣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병원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원도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죠. 너무 고마웠지만 의아했습니다. 정말 안 보고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날 도울 생각을 했냐고 하니 지켜보니 철없던 시절의 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생활을 하고 있기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하셨습니다. 또 얼마 못 가서 이혼한다고 난리칠 줄 알았는데 본인 친자식도 아닌 그 아이 아프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아등바등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고 나서 저와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에게 아빠 없는 것이 안타까워 엄하게 키웠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철없고 막무가내였는데 그래도 자네 만나서 많이 철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서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랑하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 나도 손주들이라 생각하고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까지요. 남편이 그렇게 우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저 만나서 사랑받는 것도 과분한데 만약에 저와 어머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고요. 막상 저를 데리고 살고 있었지만 가족과 그렇게 지내는 게 늘 편치는 않았고
전화해도 만나주지 않으시기에 야속하다고 생각도 했다고요. 남편은 저 몰래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전화와 문자를 넣어왔더군요. 이래서 정말 어른이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에게도 고마웠지만 엄마에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평생 속만 썩인 것 같은데 결국은 또 이렇게 자식한테 져주는 모습에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저도 제가 정말 철없고 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도 버리고 제 사랑 찾아간 나쁜 년인 것 너무 잘 알고 있으나 그것마저 감싸주는 엄마의 사랑이란 정말 제가 헤아릴 수도 없는 큰 사랑이었죠. 오빠는 계속해서 절 미워했습니다. 제가 집을 떠난 그 이후에 엄마는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았기에 당연히 그럴 법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제가 이따금씩 전화해서 계속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형님이 너무 어리다며 어색해하긴 하지만 자주 얼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정말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아이들에게 소홀해질까 미루고 미루다가 생겼네요. 지금도 엄마지만 앞으로도 엄마로서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불효녀라고 질타하기보다는 앞으로 효도하며 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